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10W의 임광빈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7월 달에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죠.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 구간대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했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변화가 없었죠. 인플레이션율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CPI를 보시게 되면 물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물가가 보합이에요.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연준은 물가를 잡기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목적은 추가적으로 돈을 풀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긴축을 요하죠. 왜냐? 미국의 부채가 130%를 넘어서면서 부채 한계치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 구간이 남아있고요.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까지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긴축이 일어나고 있죠. 9월달 75bp 인상했습니다. 11월달 75bp가 예상이 되고요. 12월달 50bp가 예상이 됩니다. 최종금리는 4.5%가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4.5%보다 조금 더 초과한 수치를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4.75% 또는 5%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죠. 이와 관련된 금리를 언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어봤었습니까? 바로 2004년부터 2006년도 초까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 초까지 금리를 크게 올리고 2006년도 중순부터 2007년도 말까지 금리를 동결시켰죠. 시장은 대시세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버티세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구간은 물가 상승에 통화량이 줄어들고 금리는 높아지는 구간이죠. 자,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섹터를 정말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고물가의 금리 인상 구간 때는 IT 반도체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분명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대에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태양광, 자동차, 화학, 원자재와 같은 물가 상승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년이 넘게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굉장히 당부드렸었던 기업인데요.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삼성전자를 사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이랑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서 내 계좌에 자산이 불어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세라는 게 한 사회 흐름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카카오죠.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습니까?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럴 만한 실적을 충분히 보여주었죠. 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요. 카카오 20년도 엄청난 매출의 상승이 보여집니다. 19년도보다 매출이 대략적으로 3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21년도까지 피크입니다. 근데 22년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형편이 없죠. 왜 이럴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선반영이며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 데 썼을 때 더 이상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22년도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지금 카카오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못됐다. 왜? 더 이상 카카오가 성장할 만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 시세가 21년도 17만 원에 다 선 반영이 된 것입니다. 주식이란 게 이래서 어려운 것이죠. 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 컨센서스를 보면서 그 수치에 맞게 차트에 대입해서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예측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직접 해보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죠. 자, 또한 이런 종목이 하나 또 있죠. 시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시젠.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PCR 검사를 요구하게 됐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다 보니까 시젠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죠. 시젠도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시젠 19년도 1200억 매출액이 20년도 1년간 10배가 올랐습니다. 1조가 넘는 실적을 보여줬죠. 영업이익 보세요. 30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바닥에서 10배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코로나가 창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대시세를 내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그 시대 흐름을 반영합니다. 그 시대 때 어떤 사회적인 특징이 있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만한 이슈가 있을 때 자금이 들어가고 실제 그 회사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것이 주가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 앞으로 트렌드에 맞으면서 그 안에서 성장성을 갖추면서 많은 이목이 쏠릴 수 있는 산업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제가 그래서 그토록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며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더 눈에 띄게 도드라질 거예요. 고물가의 고금리 구간, IT 기업과 바이오 기업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수록 더더욱더 에너지 기업들 또 태양광 기업들 여러분들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내렸죠. 그 동원령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전쟁에 관한 이슈가 퍼지게 될 텐데 10월 달이 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유가 관련된 주식, 가스 관련된 주식, 또 곡물 사료 관련된 주식들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이슈, 그런 종목들도 다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눌림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이 상황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 코닉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코닉 오토메이션 어떤 기업이냐?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주식들이 최근에 특히나 신고가 형태로 갔던 종목들이 먼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났죠. 그러면서 과도하게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물량은 사실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그리고 삼성 그리고 SK가 2차 전지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코닉 오토메이션 자동화 기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내용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5,500원에서 한 5,600원, 700원대까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차 목표가는 6,8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은 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장의 트렌드, 또 앞으로 어디로 자금이 들어가게 될지 잘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또 금리 인상의 물가 상승 시기에 부합한 섹터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하는 인베스터 임광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